안녕하세요. 다산리드 전병칠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3절 전자력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일단 전자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전기가 흘렀을 때 전자석에 바로 힘에 대한 얘기죠. 어떤 것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이런 얘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까 제 이전 시간에 전류가 만약에 들어가는 전기다라고 하게 되면은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자기장이 어느 방향? 시계 방향으로 만들어진다. 만약에 또 나오는 전기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방향? 나오기 때문에 반시계 방향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여기 N극의 자석을 놓고 이쪽에 S극의 자석을 한번 놔보죠. 이제 양쪽에다가 자석을 놨을 때에는 여기에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아니,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라 자기적인 힘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죠. 그렇죠? 아무튼 이 자석 중간이에요. 이 자석 사이에다가 제가 전선을 놓고 그 전선에다가 전기를 흘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제가 가운데다가 전선을 놓고 이 전선에다가 들어가는 전기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들어가는 전기. 그럼 자기장의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만들어지게 됩니까? 자, 이런 방향, 그 다음에 이런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때 이 윗부분은 원래의 자석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장의 방향과 이 전선에 의해서 만들어진 빨간색 자기장의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일치하게 되죠. 그래서 밀도가 높게 되고, 반면에 이 밑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장의 방향이 N에서 S로 가는데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반대로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밀도가 낮아지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전선은 어떻게 되느냐? 밀도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밑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왜 축구공을 탁 치면 우리 바나나 킥이라고 있다고 쫙 이렇게 휘어져서 가는 거, 그렇죠? 공도 마찬가지죠. 우리 슬라이드를 던진다, 포크볼을 던진다. 그게 뭘 이용하는 겁니까? 이 실밥, 그러니까 공의 회전을 이용해서 우리가 진행 방향을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축구공이 있는데 축구공의 밑에 부분을 딱 찾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옆에서 위에서 딱 봐서 축구공의 아랫방향을 찾다고 한번 해보죠. 그럼 공은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휘어져 가지 않겠습니까? 왜요? 이 공의 진행 방향과 이 공이 회전하는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회전하는 방향이. 이 밑에는 같은 방향이니까 밀도가 높고 위에는 낮으니까 당연히 밀도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이 전자력, 그러니까 전류가 생겼을 때 이 자기적인 힘도 이런 방향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이런 경우 한번 보죠. 자, 여기 N극의 자석이 있고 여기 S극의 자석을 놓고 자, 이번에는 나오는 방향의 전기를 흘렸을 때 어떻게 되냐. 자, N에서 S극으로는 원래 자기장의 자기력선이 막 가고 있고요. 그러면은 자, 이때 나오는 거는 이렇게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아래는 어떻게 됩니까? 밀도가 다시 높고 위에는 밀도가 낮게 되니까 자, 이 전선은 어디로 간다? 위로 이동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 무슨 얘기냐? 어떤 자석, 그러니까 N극이든 S극이든 어떤 자석을 놓고 그 자석에다가 전선을 놓은 다음에 이 전선에다 전류를 흘리게 되면 얘는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어떻게 된다? 이동하게 된다. 자, 그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이걸 누가?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당시로 치면 지금으로 생각해보면 한 공업고등학교 선생님 정도 됐어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이 선생님이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게 무슨 법칙입니까? 일종의 보세요. 전류를 흘렸더니 뭐가 발생한다? 힘이 생겼다. 이 힘의 뭡니까? 방향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쵸? 전기를 줬을 때 힘의 방향이 위로 갈 거냐 아래로 갈 거냐. 이게 여러분 발전기입니까? 전동기입니까? 우리가 전동기랑 같이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쵸?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전동기 법칙이라고 해야 되겠다. 그쵸? 그래서 이걸 우리가 플레밍이 왼손을 써서 왼손 법칙이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플레밍의 무슨 법칙? 왼손 법칙이라고 합니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뭐냐? 전류가 흘렀을 때 힘의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손가락이 5개 맞죠? 아무튼 이렇게 손가락이 있을 때 자, 이거를 엄지라고 하고요. 이걸 두 번째 검지. 자, 이거를 그리고 중지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은 뭐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냐? 경기도 이천, 도자기로 유명한 고향이죠.
도, 자, 기.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도, 자, 기. 그러면 이건 뭐냐? 도체의 방향에서 도. 이거는요. 자속의 방향. 해서 기전력의 방향. 각각 방향을 가리킨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도체는 force라고 해서 이 힘의 방향이라고 해서 F. 자속의 방향은 자속 밀도에서 B. 기전력의 방향은 전류니까 I. 그래서 우리가 FBI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각 가위바위보 할 때 여러분 가위를 낸 다음에 그 다음에 가운데 손가락을 이렇게 직각으로 피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이 되도록. 그러면은 뭐냐? 이 얘기는 두 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거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뭐처럼? ohm의 법칙처럼. 예를 들어 하나 보죠. 자, 이쪽에 한번 보시죠. 여기에 N극이 있고, 자, 이쪽에 S극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럼 이때 만약에 들어가는 전기가 있으면은, 자, 이때 이 전선은 위로 갑니까? 아래로 갑니까? 이걸 바로 플레밍의 왼손 법칙으로 알 수 있다고요. 어떻게? N에서 S극 자속이 이렇게 가죠? 도체의 방향, 아니, 자속의 방향. 그러면 전류는 어디로 갑니까? 안으로 들어갑니까? 밖으로 나옵니까? 안으로 들어가죠. 그때 도체의 방향이 어디를 가리켜요? 아래를 가리키죠. 아, 이거는 밑으로 내려오겠구나. 또, 반대로 이렇게. 자, 이쪽에 S극이에요. 자, 이쪽에 N극이에요. 그때 여기가 나오는 방향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자, N에서 S를 가리키고 자속이 일단, 그 다음에 전류의 방향이 뭡니까? 들어갑니까? 나옵니까? 나오죠. 그럼 이때 어떻게 방향이에요? 도체의 방향이 아래를 가리키죠. 그렇죠. 다음에 세 번째. 자, 이쪽이 S고, 자, 이쪽이 N인데, 여기가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요. N에서 S가 가리키고, 그 다음에 전류가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고, 그럼 도체의 방향이 어디로 갑니까? 위로 가죠. 그러니까 자속과 전류의 방향 두 가지를 알고 있으면은 도체의 방향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뭐라고요? 전류가 흘렀을 때 힘의 방향이 어디로 가냐를 아는 법칙이고 바로 플레밍의 무슨 법칙? 왼손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조금 앞에 배울 걸 예고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우, 발, 좌, 전. 사자성어예요, 이제. 어떤 사자성어냐? 플레밍의 사자성어입니다. 오른손 법칙, 플레밍의 법칙이 두 가지가 있어요. 플레밍의 법칙에서 오른손은 발전기에 대한 법칙이고요. 다음에 왼손은 전동기에 대한 법칙입니다.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자, 이건 무엇이냐? 플레밍의 두 가지 법칙이 있다고요. 왼손 법칙과 오른손 법칙이 있다고요. 왼손은 뭐냐? 우발 좌천, 전동기에 대한 법칙이라고 했죠. 전동기는 뭐냐? 전류를 흘렸을 때 힘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를 알고 싶다면 우리가 왼손 법칙을 써라. 그럼 오른손도 도작이 똑같은데 오른손은 뭐냐? 자, 이거는 힘을 주었을 때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생기냐를 알고 싶다면 오른손 법칙을 써라 라고 해서 플레밍의 법칙 중에서 이 왼손 법칙은 어떤 거? 자, 전류를 줬을 때 힘이 어느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를 알고 싶은 거는 뭡니까? 이거 전동기죠. 다음에 오른손요. 이거는 발전기죠. 그렇죠. 자, 이것을 우리가 플레밍의 왼손 법칙, 오른손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앞에 전동기를 공부하기 위한 바로 기본적 이론이 이 부분인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돌리고 싶어요? 세게 돌리고 싶지 않습니까? 모터가 힘없이 선풍기 정도만 돌릴 것이냐, 아니면 뭐 엘리베이터 정도로 끌 수 있는 이런 힘을 가지고 있을 거냐라고 하는 거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 바로 이 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면 양쪽에 자석을 똑같이 놓고, 자, NS 자석을 똑같이 놓고, 자, 여기 있는 놈의 힘을 위든지 아래든지 강하게 돌리려면 무엇이 결정을 지어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저 앞에 토크 배웠던 거랑 똑같습니다. 첫 번째,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이 자기장의 세기가 어떻게 됩니까? 세야 되겠죠. 이걸 우리가 B, 자속 밀도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 흘리는 전류가 셀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 내부에 있는 자기장의 세기도 세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I, 전류의 크기.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도체의 길이가 짧은 게 아니라 더 길게 되면 만들어지는 힘도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F는 뭐다? 자속 밀도와 그 다음에 전류와 그 다음에 길이에 비례한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이 어디냐? 식 3-21에 나와 있는 겁니다. 단위는 뉴턴. 근데 조금 더 가게 되면은 95페이지 밑에 있죠. 그렇죠? 밑에 자석 두 개를 놓고서 그 안에서 도체의 전류를 흘렸을 때 작용하는 힘이라고 돼 있어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이게 뭐냐? B, I, L, sin. 몇 도일 때? 이게 몇 도일 때 최고라고 했어요? 90도일 때죠. 그렇죠? sin 세타
단위가 뉴턴이 되는 겁니다. 문제가 이렇게 나오죠. 자속 밀도가 20, 전류가 10, 그 다음에 길이가 1m일 때 90도의 각을 이루면 그때 힘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식에다가 우리가 쭉 대입만 하면 되겠죠. 이것이 바로 전동기에서 발생하는 힘, 바로 그 힘을 무엇이라고 한다? 전기가 자기가 되어서 만들어지는 힘, 이걸 우리가 전자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식은 요거, F는 BIR 사인 세타,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96페이지. 평행 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평행 도체라고 하는 거는요, 자, 이렇게 만약에 전선 두 개가 평행하게 되어 있는데 똑같은 방향의 전류가 흐른다고 한번 해보죠. 여기가 I1 암페어, I2 암페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둘 사이의 거리가 R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둘 사이에도 힘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어떤 힘이? 자, 전류가 흘렀을 때 자기장의 힘이 앙페르의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지니까 이런 방향으로 만들어지고 이것도 이런 방향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둘 사이가 지금 방향이 어떻습니까? 같은 방향이 되죠. 그러면은 같은 방향이면은 필시 두 개는 하나로 합쳐지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하나로 합쳐지는 성질을 가지게 된다면은 이 두 개의 힘은 어떻게 된다? 서로 만나려고 한다. 그러니까 두 전선은 서로 모이려고 한다.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어디 가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말에 이 고속도로를 타고 어디 이렇게 놀러 가실 때 철탑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철탑을 보면은 이 전선 사이에다가 달라붙지 말라고 중간중간에다 머리 이렇게 끼워 넣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스페이서라고 하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 이걸 우리가 복도체 혹은 뭐 다도체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전기를 전선 하나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닥으로 가는 거예요. 똑같이. 도로를 우리가 2차선, 4차선 늘리는 것 마냥. 그러면은 이 전선의 전류가 흐르게 되면 얘네들은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서로 달라붙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중간에 스페이서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일종의. 그런데 만약에 전선 두 개가 서로 다른 방향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게 되면요, 얘는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질 텐데 이거는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져서 서로 등 돌리는, 서로 떨어지려고 하는 힘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무슨 힘이라고 정의해야 한다? 서로 만나려고 하는 힘, 이걸 우리가 흡인력. 서로 떨어지려고 하는 힘, 이걸 우리가 반발력이라고 이제 부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기 회식을 한 다음에 택시를 타도 같은 방향은 같이 가잖아요. 그렇죠? 뭐 합승하잖아요. 그렇죠? 직장 동료랑 같은 방향 합승하듯이 방향이 같으면은 어떻게 된다? 흡인력, 서로 당기려는 힘이 있다.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또 뭐가 궁금해요? 한번 계산해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럼 얘네 둘이 당기는 힘이 얼마야? 라고 계산해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힘은 이게 보통 식으로 나오는 경우랑 풀이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최근엔 더 많습니다. R분의 거리에는 반비례하죠. 이 거리가 멀수록 서로 밀거나 잡아당기려고 하는 힘은 작아지겠죠. 그렇죠? 거리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E, I1, I2. 전류에는 비례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10에 마이너스 7승 뉴턴이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식 3-23에 그 식이 나와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자장대에 있는 도체의 전류를 흘리면 힘이 작용하는데 이 힘의 방향은 어떤 법칙에 의해서 정해지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도체에 전류를 흘리면은 힘이 만들어진다. 자,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게 발전기입니까? 전동기입니까? 전류를 흘렸더니 힘이 작용한다. 전류를 흘렸더니 힘이 작용한다. 발전기에 전동기에. 전동기에 그러면 우발 좌전 무슨 법칙? 플레밍의 왼손 법칙. 2번이죠. 2번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서 엄지손가락이 타는 거는 도, 자, 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체의 방향. 도체의 방향이 곧 뭡니까? 힘이 돌아가는 방향이죠. 힘의 방향이죠. 그렇죠? 2번이죠. 3번. 도체가 운동하여 자속을 끊었을 때 기전력의 방향을 알아내는데 편리한 법칙은 무엇입니까? 자, 이번에는 3번은 도체가 운동해서 자속을 끊었을 때 도체가 이동해서 끊었을 때 기전력의 방향,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발전기죠. 그렇죠? 우발 좌전 무슨 법칙?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해당되죠. 4번이죠. 4번. 다음 중 전자력 작용을 응용한 대표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전자력. 전자력을 응용한 지금 우리가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딱 느낌 오셨잖아요. 아까 뭐라고요? 전자력, 모터, 전동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번이죠. 5번. 전자석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전자석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전자석의 극도 바뀐다. 맞죠? 2번 코일의 가문의 수가 많을수록 강한 전자석이 된다. 이것도 맞죠? 3번 전류를 많이 공급하면 무한정 자력이 강해진다. 아니죠. 전류를 많이 흘린다고 했을 때 무한정 자력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재료, 투자율의 크기에 따라서 자력에 나중에 한계가 오게 됩니다. 자기 포화 현상에 의해서 한계가 오게 되는데 3번입니다. 6번 평등 자장 내에 있는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 자장의 방향과 어떤 각도로 되어 있으면 작용하는 힘이 최대가 됩니까? 물어보고 있죠. 자, 힘 아까 F는 BIL 그 다음에 사인 세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인 세타니까 얼마일 때? 90도일 때 최대의 크기가 되겠죠. 답 4번이죠. 7번 자석 밀도 2웨버/per 제곱미터의 평등 자장 안에 길이 20cm의 도선을 자장과 60도의 각도로 놓고 5A의 전류를 흘리면 도선에 작용하는 힘은 얼마가 됩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B, 자석 밀도가 얼마입니까? 2, I, 전류가 얼마입니까? 5A. 길이가 얼마래요? 20cm. 미터로 하게 되면 0.2m. 그 다음에 사인 얼마? 60도래요. 사인 60도. 그쵸? 자, 그러면은 이거 얼마가 됩니까? 5 곱하기 0.1, 그쵸? 2 곱하기 사인 60은 2분의 루트 3.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쵸? 1.732 이렇게 되겠네요. 아, 저는 여러분 사인 60이라고 하는 게 2분의 루트 3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계산했지만 여러분은 그냥 사인 60 계산하게 되면은 0.866 그렇게 나올 겁니다. 아, 그럼 그렇게 그냥 계산기로 한번 위에 딱 치면은 1.73이라고 나와요. 자, 8번. 무한히 긴 평행 두 직선이 있다. 이들 도선의 같은 방향으로 일정한 전류가 흐를 때 상호 간에 작용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자, 상호 간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알고자 할 때는 어느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가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무한히 긴 평행 두 직선이 있다. 자, 이때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 같은 방향일 때 잡아당깁니까? 밀어냅니까? 잡아당기죠. 그쵸? 1번 흡인력이며 그 다음에 이 거리가 클수록 거리가 멀어질수록 서로 잡아당기려고 하는 힘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답 1번이죠. 9번 평행한 두 도체의 같은 방향의 전류가 흘렀을 때 두 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는가? 같은 방향일 때 무슨 힘? 흡인력. 3번이죠. 10번 공기 중에서 5cm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 두 개의 평행 도선에 각각 10A의 전류가 동일한 방향으로 흐를 때 도선 1m당 작용하는 힘은 얼마가 되는가? 아, 이것도 외워야 되니까 우리가 참 정말 외울 게 많습니다. 그렇죠? 힘드시죠? 자, 이런 힘이 이런 공식이 아까 있었죠. 거리가 얼마입니까? 지금 5cm라고 합니다. 0.05m고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전류가 각각 10A라고 합니다. 10 곱하기 10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7승이죠. 이거 계산하게 되면은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이렇게 되네요. 자, 그래서 뉴턴 퍼 메타입니다. 단위는. 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전자력에 대한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쉽습니다. 그렇죠? 편안하게 따라오십시오. 자, 여기서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